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78페이지부터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 개정을 공부하고 있죠. 재무상태표 개정의 차변에 있는 지금 자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유동자산에 들어와 가지고요.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공부를 다 마쳤고, 당좌자산 공부 마치고 오늘 재고자산을 마치게 됩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것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의 종류를 우선 알아봤고,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또 재고자산의 취득과 함께 재고자산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있죠. 재고자산의 평가. 그래서 수량,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한다. 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평균, 이 네 가지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것이 재고자산의 그 저가법 평가였어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원재료 같은 경우는 그 현행 대체 원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경우는 그 판매비를 뺀 공정가치에서 판매비를 제외한 순실현가치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실현가치하고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낮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때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죠. 매출원가의 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그러한 회계처리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재고자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모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모 손실이라는 것은 수량이 차이가 났을 때를 말합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도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감모 손실이 나왔다면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하고 영업의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지금 다 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아직 못 외우신 분을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이 나오죠. 상품 매출이 10,000원이다. 이게 뭐예요? 영업 수익이잖아요. 영업을 해서 얻어들인 수익이죠. 자, 상품 매출에서 우리가 뭘 빼느냐? 매출 원가를 빼주죠. 매출 원가를. 이 매출 원가가 가령 4,000원이다. 그러면 4,000원을 빼줍니다. 이 매출 원가가 뭐예요? 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매출 원가 산출 방식 우리 배웠잖아요. 자, 매출 원가를 빼준 것이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뭐냐면은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6,000원이다. 자,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판매 관리비를 빼줍니다. 판매 관리비가 가령 1,500원이다 라고 한다면, 판매 관리비를 빼서 나온 이익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 판매 관리비는 뭐예요? 이건 비용이죠.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판매 관리비를 뺀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이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영업을 해서 얼마의 이익을 냈느냐. 그래서 4,500원이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에서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됩니다. 뭘 더하느냐면 영업 외 수익을 더합니다. 영업의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1,000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1,000원이 있었다. 이건 뭐냐? 영업의 수익은 우리가 앞에서 자산을 배울 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라 단기 매매 증권 뭐 처분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 등 영업 외적인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영업 외로 벌어들인 수익이다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를 하죠. 개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건 더하고 영업이익에다가 일단 빼는 것이 있어요. 영업 외 비용은 빼줍니다. 영업의 비용이 2,000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영업의 비용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온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 비정상적인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재고자산을 말이죠. 뭐 제품이 됐든 원자료가 됐든 이것을 매뉴얼대로 잘 관리했으면 수량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매뉴얼대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비 온다고 그랬는데 퇴근할 때 창고 문을 닫지도 않고 창문을 전부 열어놓고 만약에 퇴근을 했다. 그러면 밤에 비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비가 다 들이쳐가지고 안에 제품이 못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영업 외적으로 손실이 난 것들 이걸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우리가 무슨 이익이냐면 법인세, 우리 법인은 이제 세금을 내죠. 법인세 내기 전에 이익이다 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렇게 부르죠. 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너무 말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세전 이익, 예, 세전 이익 이렇게 네 자로 줄여서 쓰기도 해요. 이 세전 이익이라는 것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이익이 순이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밀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얼마냐? 자, 4,500원에다가 1,000원을 더하면 5,500원이 됐다가 2,000원을 빼니까 3,500원이 되는군요. 이것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마지막으로 뭘 빼냐면 바로 법인세를 빼줍니다. 법인세를 개정 과목 이름이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만약에 1,000원을 납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3,0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너무 세다. 500원만. 3,0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세금 내라 하면 좀 심하죠. 네. 500원도 심합니다. 3,500원 벌었는데. 자, 우리가 뭐 이건 이해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500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법인세예요. 법인에게 과세되는 세금. 그래서 그 세금을 빼게 되면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익이 바로
당기 순이익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3,000원이다. 네. 이것은 이제 당기 순이익은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총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총 수익이다 하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나오는 영업 수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영업외 수익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 상품 매출하고 이 영업외 수익이 총 수익이었습니다. T계정으로 그릴 때는 요 상품 매출하고 영업외 수익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이게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요게 매출원가, 요 매출원가 이거는 비용, 판매관리비 이것도 비용, 영업의 비용 이것도 비용, 법인세 이것도 비용. 이 네 가지 상품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하고 법인세는 비용에 해당이 되죠. 이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차변 항목이 돼야 돼요. 차변 항목.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이 오고 대변에는 수익이 와가지고 수익에서 비용 뺀 것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T계정으로 알 것이 아니라 이런 스토리로 알아야 돼요. 당기 순이익이 산출되는 과정. 당기 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것인데 그건 T계정에서 하는 얘기고 이와 같이 상품 매출부터 시작해서 밑에 당기 순이익까지 이 이익이 산출되는 과정,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정상적으로 상품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는데 상품이 모자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겁니다. 매출원가에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고만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매출원가에 더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상품을 100개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말이죠. 판매를 40개 했습니다. 40개. 우리가 개 하면은 너무 명확하니까 리터라고 하죠. 100리터를 샀어요. 그러면 판매를 40리터 했다고 볼까요? 판매를 이걸 구입을 했고 판매를 40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얼마 남아 있어야 돼요? 60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고 조사를 했더니 59가 남아 있어요. 59. 1리터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은 정상적인 감모래요. 매뉴얼대로 잘 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 100리터 이 상품을 팔려고 하다 보면 팔면서 이게 조금씩 흘린다는 거예요. 그럼 팔면서 안 흘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로스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그런 로스를 우리가 정상적 감모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요 1리터는 원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1이 되죠. 어떻게 그러면 플러스 1로 넣느냐? 재고를 60으로 안 하고 조사한 대로 재고를 59로 입력하면 돼. 재고를 59로 입력하면은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구입한 거에다가 기초 재고는 없다고 봅시다. 기초 재고가 0이에요. 그러면 구입을 100개를 했어요. 100리터를 했어요. 그러면 판매 가능이 100이죠. 그런데 재고가 59가 있대. 그러면 41이 판매된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매출원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제 재고를 입력하면 돼요. 장부상 재고를 쓰지 않고 실제 재고를 입력하면 그것이 1리터는 여기 상품 매출원가에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 감모라는 겁니다. 자, 정상적 감모는 이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상적 감모는 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 감모가 많을수록 영업이익이 작아져요. 영업이익이 작아지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라 하지만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해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비정상 감모라는 거 나왔었죠? 78페이지에.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넣어야 된다 이거. 영업의 비용. 그러면 그거는 영업의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지 재고를 입력하고 실지 재고를 입력하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면 이것이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 원가에 들어가니까 별도의 분계를 해야 돼요. 네, 별도의 분계를. 그래서 영업의 비용의 분계에 대해서 거기 책에 있는 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비정상 감모로 하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나요?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런 점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 감모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고 세전이익하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손익계산서를 볼 때 어느 회사에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그 사람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회사의 총 매출액에서 그 매출에 해당되는 상품 매출원가 빼주고 그 다음에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빼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이 딱 와야 돼요. 그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까지 다 뺀 것이 그렇다는 얘기구나.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그 영업이익은 이 회사의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률. 그래서 영업이익률 하면은 요 4,500원을 만원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45%예요. 45%.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비율로 나간다면 영업이익이 45%니까 만원을 파면 4,500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 10만원어치를 파면 45,000원, 100만원어치 매출을 일으키면은 45만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회사는 이 판매 관리비를 뺐기 때문에 이 인건비 같은 거 이 판매 관리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판매와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이 이렇다는 거죠. 남은 이익이. 그러면 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그다지 중요하거나 큰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뭐 세금 내더라도 영업이익은 거의 당기순이익하고 비슷해집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특별한 게 없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영업이익의 위치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매출원가에 포함되느냐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느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 손익계산서의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되신다. 반드시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 암기는 미뤄서는 안 돼요. 미루셔서는 안 되고 오늘 중에라도 완전히 암기가 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 감모 손실은요, 차변의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이면 상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그러면 상품이 감소하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이때 이 재고자산이 이제 우리 실제로 분계할 때는 대변에 재고자산 입력할 때 적요에다가
타계정으로 대체. 그렇죠. 예. 타계정으로 대체. 그래야 영업의 비용에서 빠져요. 이건 영업의 비용이란다. 매출원가에서 빠져요.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타계정으로 대체한다라는 적용을 걸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예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분계를 해보게 될 거고요. 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의 가산이 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요 사실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을 마쳤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 가지고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계산 문제 같은 거 우리 해보지 않은 게 있죠. 356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문제를 풀면서 재고자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6페이지 열으셨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제품, 재고자산이죠.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재고자산이에요. 제공품은 지금 생산 중에 있는 것인가? 재고자산. 답은 4번입니다. 비품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유형자산입니다.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나대리, 김 부장님, 호서에서 납품받은 상품 100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5개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 부장이 상품의 결함 정도가 반품해야 할 정도인가요? 반품하는 것이 뭐냐는 그런 얘기가 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대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 부장이 호서와 계약서 약정했던 대로 결함 상품에 대해 값을 깎아달라고 요청하세요. 결함 상품에 대해서 값을 깎아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반품. 자, 우선 샀는데 반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매입 환출이라고 합니다.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나는 결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깎아달라고 하면은 매입 애누리라고 합니다. 매입 애누리.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에 대한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박 부장과 이대리 대화 내용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알맞는 것. 비슷한 문제 같아요. 매입한 상품 중 결함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결함이 미미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매입 가격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자, 결함이 좀 있는 거, 깎아주는 거, 이거 매입 애누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품 대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지급 기일보다 빨리 지급하여 할인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번은 애누리, 나번은 매입 할인. 4번에 있네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에 대한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할 경우 매출 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순서. 자, 원가가 높으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원가가 높으면 이익은 반대로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 선이총후를 외워두어야 된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 하나만은 꼭 외우자. 선이총후. 그러면 이거는 매출원가가 높으면 이익은 반대니까 매출원가가 높게 나타나면 이익은 반대. 이건 매출원가니까. 그러면 선이총후의 반대를 찾으면 되겠죠. 2번이 답이죠. 선이총후 부등호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한다. 네,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하죠. 그것이 이제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또 개별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매출원가를 보고하는 것이 뭐냐? 자,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매출원가가 된다는 얘기는 후입선출입니다. 예, 후입, 나중에 입고된 것이 최근의 가격이잖아요. 그것이 판매된 걸로 봤다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뭐예요? 판매를 말하죠. 그래서 가번은 후입선출을 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기말 재고 자산을 보고하는 방법. 네, 최근 것이 재고로 있다는 거예요. 최근 것이 재고라는 것은 선입, 선출. 먼저 거는 판매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 거는 지금 있는 재고가 최근 거다. 이게 선입, 선출입니다. 그래서 가는 후입, 선출. 나는 선입, 선출이니까 1번이 답이죠. 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한다든가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요거 T 계정 그려가지고 요 상품 요 상품 계정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스캔해 두셔라 그랬습니다. 자, 상품 계정에다가 여기 딱 4개를 갖다 배치하면 돼요. 자, 이 자리가 뭐예요? 기초 상품. 자, 기초 상품 재고 여기 20만 원이네요. 네. 20만 원. 그다음에 이 자리가 뭡니까? 단기 매입이죠? 네. 자, 매입이 어디 있냐? 단기 상품 순매입액. 매입은 항상 순매입액을 의미하는 거죠. 30만 원. 이 두 개가 더하면 이게 합계인데 이 50만 원이 판매 가능 금액이죠. 자, 이제 대변으로 가보면 여기가 매출원가. 이 자리가 기말상품 재고 자리예요. 뭐 위아래 순서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예, 계산할 때는 순서 상관없어요. 차변 대변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 없네. 예. 자, 근데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는 거군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여기다 알아내야 되겠군요. 자, 매출원가는 보니까 순매출액이 8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35만 원이래요. 아까 여러분 손익계산서 순서 다 외웠죠? 자, 맨 위에가 순매출액,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빼는 것이 매출 총이익이었냐면 바로 이 매출원가를 빼는 게 매출 총이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80만 원에서 매출 총이익 35만 원을 빼면 그게 매출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그 손익계산서 양식에서 비교하면 이거하고 이 두 개 알면 매출원가 아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자, 여기 80만 원 여기에서 빼기 X 이게 매출원가예요. 80만 원에서 X를 뺐더니 35만 원이더라. X는 얼마냐? 얼마가 되죠? 45만 원이다. 이런 계산할 수 있잖아요. 45만 원이다.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 다 외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이유가 매출원가는 요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을 알면 매출원가는 그냥 자연히 아는 거예요. 빼주면 바로 매출원가가 되니까. 자,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가 50만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5만 원이더라 하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T계정으로. 그래서 제가 이 상품 T계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스캔을 해 두셔라.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T계정 오늘 중으로 머릿속에 꼭 저장이 되도록 반복해서 노트에 써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노트에 써보지 않으면 암기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이 4번.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 8, 9, 10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을 말로만 이제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문제를 여기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원리를. 자, 장부를 이렇게 세 줄을 줍니다.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1, 5, 10일인데 개당 단가가 400원, 440원. 10일은 매출이군요. 자, 메인만 본다면 이 5일 사이에 4일 사이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인플레이 현상.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미리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재고자산이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크게 나올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느 것이 이익이 많이 납니까? 우선 선입선출, 후입선출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 선입.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후입은 이익이 적게 납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럴까? 자, 선입은 말이죠. 요것이 원가가 돼요. 먼저 입고된 것 400원짜리가 판매된 걸로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날 수밖에. 후입은 이것을 원가로 적용해요. 나중에 입고된 것이 판매된 걸로 보는 게 후입선출이에요. 그러니까 원가가 높게 보여요.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재고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재고가 높으면 이익이 적어지고 재고가 높으면 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이 커지죠. 이익이 커지니까 자, 재고자산하고 이익하고는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선입선출보다 선입선출이 재고금액이 더 작게 아니죠. 이익이 많이 나야 되니까 재고자산이 이게 더 크게 나옵니다. 재고가 커야 매출원가가 작아져요.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하고 이익하고는 같이 가요. 재고자산하고 이익하고는. 그래서 재고자산 이제 구해보면 이 선입선출법이 재고자산 금액이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한번 아닌 것을 한번 지워볼까요? 선입선출법이 재고자산이 커야 돼. 예, 선입선출법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아니네. 이거 무조건 아니네. 선입선출법이 커야 되는데,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나는데. 네. 그럼 뭐 그렇게 찾아도 답이 나와버렸네. 2번이. 네. 선입선출법은 재고금액이 작아야, 커야 이익이 많이 난다 이겁니다. 후입선출법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재고자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3, 4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벌써 답은 찾았어요. 2번. 자,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조금
너무 넘겨짚혀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제대로 답을 찾으려면은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고를 선입선출법으로 재고를 구하면 여기 4월 10일 날 80개, 요 80개가 어디서 판매된 걸로 보냐면 선입선출은 여기서 판매된 걸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80개가 판매됐으니까 이제 이건 20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재고 금액이 얼마냐면 20개 곱하기 400원짜리. 그러면 이게 얼마죠? 8,000원 남았죠? 80개 팔렸으니까. 그러면 요거 5일 거는 그대로 다 남았죠? 50개 곱하기 440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요건 400원짜리고 50개 곱하기 440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4, 5, 20, 4, 5, 20? 2200원? 응? 50개 곱하기 440원. 계산해야 돼요. 아, 22,000원? 네. 자, 그러면 22,000원. 계산을 실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000원이 합계. 요게 바로 재고 금액이더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선입선출로 했어요. 먼저 입고된 것이 판매됐다라는 가정으로 재고 자산이 뭐냐면 재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재고 자산 금액. 그러니까 30,000원 나오잖아요. 요 70개가 재고인데 20개는 400원짜리였고 50개가 440원짜리. 그래서 30,000원. 자, 2번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죠? 예, 30,000원. 그러면 후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이제 후입선출법으로 해볼게요. 자, 후입선출법으로. 자, 이 80개가 판매가 됐는데 후입선출은 나중 것이 먼저 나간 거니까 50개 다 나가고 30개는 여기서 나갔어요. 30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재고가 없고 여기 30개가 여기서 나갔으니까 이게 70개 남았네. 4월 1일께 재고가 70개가 된 거예요. 그것은 얼마짜리냐면 4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400원. 그러면 재고 금액이 얼마인가 보면은 4, 7은 21, 2만 4, 7은 28이지. 4, 7은 28. 네. 네. 28,000원. 네. 그래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 금액은 28,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입선출법이 재고 금액이 더 클 것이다. 딱 맞죠? 재고 금액이 크다는 것은 원가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원가가 작으면 이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고자산 규모가 말이죠. 28,000원, 뭐 3만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고 금액 규모가 2,800억. 이게 몇 천억 되는 기업. 몇 천억까지는 아니어도 몇 백억 되는 기업들은 재고자산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 지금 뭐 요새 어느 회사입니까? 그 삼성그룹의 삼바라는 회사 유명세를 타고 있죠. 예. 삼성바이오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정회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숨겨보려고 뭐 서버를 감추고 뭐 노트북을 어떻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엄청난 지금 소문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회계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그 경영진에서 하고자 하는 회계 부정이 그런 재무 상태나 영업 성과를 좋게끔 보이려고 하는 회계 부정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좋게끔 보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재고 자산이 많은 그런 제조업 같으면은 재고를 부풀리면 이익이 쉽게 많이 나버립니다. 예. 숫자 노름이라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정한 회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장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 감사 제도가 있어서 철저하게 외부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외부 감사 대부분 다 철저하게 하고 있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왜냐? 기업이 뭡니까? 검사, 판사도 뭐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는데 공인회계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표가 있어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쓴다. 회계사들이 제대로 회계 감사를 외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절대 그런 꿈도 못 꿔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비유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 있어도 소규모인 데서는 이런 거 가지고는 장난을 못 합니다. 뭐 창고 문만 열면 다 보이는데 그런데 생산 중에 있는 거라든지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이거 뭐 막 수년에 걸쳐서 누적된 재고들, 그리고 뭐 재고가 전부 탱크로리 같은, 이게 무슨 탱크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 양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 많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속임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선입선출이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자,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주식회사 한공의 4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는 얼마냐? 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없다.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장부에 있는 것하고 뭐예요? 창고에 있는 양하고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부로만 가지고 평가를 해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없다는 얘기는 장부에 있는 대로 창고에 그대로 있더라. 그런 얘기고, 평가 손실이 없다는 얘기는 저가법, 우리 회사가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장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선입선출로 하라고 그랬죠. 선입선출로.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고자산을 구해보죠. 여기는 지금 재고자산 먼저 나왔지만 우리 이제 아까 재고 구하는 걸 먼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매출 원가를 먼저 한번.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자, 장부가 4줄, 5줄밖에 없어. 아니, 이거는 저 월말 재고고, 월말 재고이기 때문에 이거 빼면은 4줄밖에 없어요. 자, 매출은 언제 일어났냐면 3월 18일 날 요게 매출입니다. 여러분, 매출 원가라는 것은 매출에 대응되는 것의 원가예요. 그러면 3월 18일 250개의 원가를 구하면 그게 바로 여기서는 매출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25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팔았으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이 250개는 여기서 100개 하고 여기서는 150개, 그렇죠? 이게 매출 원가예요. 자, 그럼 100개는 얼마짜리냐? 200원짜리니까 2하고 동그라미가 4개 2만 원이 되겠고, 150개는 300원짜리니까 150 곱하기 300원 하면 얼마 나올까요? 3, 5, 15, 3, 1은 3.
45,000원 나오니까 네, 계산기로 꼭 계산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매출 원가는 장부에서 구하는 방법. 매출한 것에 대응되는 것의 원가.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판매된 걸로 여러분이 계산만 해주면 돼. 여기서 100개, 밑에 거 150개. 자, 그러면은 65,000원 3번이 답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이거 아니네. 2번이죠. 매출원가 65,000원. 자, 그러면 이제 재고 금액을 구해볼까요? 재고 금액. 네. 재고 금액은 지금 남아있는 재고를 계산하면 돼요. 여기 이제 요 3월 1일 거는 이제 없는 거고, 여기 매입 여기서 150개 팔았으니까 이게 50개 남았죠. 예. 그리고 여기 100개는 다 남았죠. 자, 우선 100개 350원짜리 35,000원에다가 여기서 50개 남은 거 있었죠? 저 위에 거 3월 10일 겁니다. 50개는 300원짜리예요. 300원짜리. 이거 곱하면 355 15,000원이죠.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재고 금액이 되는 것이죠. 네, 35,000원 더하기 15,000원 하면 얼마예요? 5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재고 자산은 5만 원이다. 조금만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제 원리를 알면 다 맞출 수 있도록 계산을 복잡하게 넣지 않아요. 뭐 데이터 한 4개, 3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하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그래서 2번을 우리가 맞출 수 있었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장부에 의해서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구하라, 장부에 의해서 선입선출법으로 매출원가를 구하라 하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후입선출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선입선출의 반대니까.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선입선출법이네요. 자, 장부를 보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뭘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밑에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9월의 매출 원가는 3,760원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9월 달에 9월 1일부터 매출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 10날 있었네. 180개. 이거의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선입선출이니까 이 180개가 우선 여기 100개가 모두 원가가 됩니다. 2,000원. 10개 곱하기 20원이 2,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80개만 팔았죠. 여기서는 100개가 아니라 80개. 80개 곱하기 22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826, 826. 1,760원 나오죠? 2,000원에다가 1,760원 더한 것이 바로 매출 원가가 돼요. 180개에 대한 매출 원가. 그러면 3,760원이다. 맞았죠?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10월 1일 상품 재고액은 2,840원이다. 10월 1일이 이게 120개 재고네요. 10월 1일 재고는 이날 9월 30일 120개 재고나 같은 거죠. 9월 말 재고가 10월 1일 재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월말 재고가 다음 달 월초 재고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이게 3,760원이 뭐예요? 이게 매출 원가잖아요. 그러면 총 매입액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6,600원. 총 매입액 6,600원에서 전월 2월 된 것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 상품에 지금 이게 상품 T 계정이면 요 6,600원이 요 대변의 합계가 6,600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2,000원에다가 매입 2,200원, 여기 2,400원 다 더하니까 여기 기초 2,000원에다가
요 매입 4,600원 해가지고 6,600원. 예.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매출 원가였죠? 여기 들어가는 매출 원가 이게 3,760원이래.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이게 재고 금액이죠. 6,600원에서 이거 3760 빼면 돼요. 3760. 2,840원이죠? 맞았네요. 이것도. 예. 기초 재고 금액에서 당월에 매입한 것이 다 더한 것이 여기 6,600원이란 말이죠. 금액이. 거기에서 조금 전에 구했던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 이걸 빼주면 여기가 기말 재고액이 된다. 그러면 여기 10월 1일 날 재고가 9월 말에 재고니까 2,840원이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냥 아까식으로 장부에서 그냥 직접 한다면 여기 2,400원이 재고잖아요. 100개. 이거에다가 여기 9월 5일 거 20개가 재고 남았죠. 20개 곱하기 22원 하면 돼요. 20개 곱하기 22원 하면은 440원이죠. 2,400원에다가 440원 더하니까 2,840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아까처럼 T 계정에 넣어가지고 여기가 6,600원이 되려면 이 네모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구해서 2,840원을 구해도 되겠고 그냥 장부에서 직접 재고로 계산하면 됩니다. 장부 볼 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3번은 만나보겠습니다. 9월의 월말 상품 재고액은 2,440원이다. 이거 틀렸네. 왜 그러냐면 9월의 월말에 120개 재고나 10월 1일 날에 120개 재고는 같은 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10월 1일 게 2,840원이었는데 9월 말에 재고가 2,440원일 리가 없다는 거죠. 2,840원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4번은요. 9월에 상품 판매 가능 금액은 6,600원이다. 자, 아까 여기 우리 상품 계정에 이 상품 계정의 차변의 합계가 뭐예요? 이 합계는 상품 판매 가능 금액을 나타내는 거죠. 상품 판매 가능 금액이라는 건 전월에 2월 된 2,000원하고 당기에 매입한 요 2,200원, 2,400원 이걸 다 더한 6,600원 이게 상품 계정의 이 차변 합계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품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부른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다.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 또 선입선출법 문제입니다. 자, 선입선출법 문제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선입선출을 알면 후입선출은 자연히 아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반대니까. 자, 다음에 상품 재고장을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이게 입고는 여기다 그렸고 출고는 여기다 했고 그래서 뭐 위에 거하고 비슷하네요. 재고 120개 재고 120개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월의 상품 매출원가는 1,880원이다. 그러면 매출이 이날이 있었습니다. 180개. 이거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0개니까 여기 1,000원. 이게 원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80개입니다. 80개 곱하기 11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880원 나오네요. 그러면 1,000원하고 880원을 더하면 그게 매출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1,880원. 1번은 맞았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10월 말 상품의 개당 단가는 12원이다. 10월 말 120개의 개당 단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자, 이것은 매출원가니까 이거 1,880원 매출원가니까 이거 3,300원에서 1,880원을 빼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저기 재고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재고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재고 금액은 요 3,300원 빼기 1,880원이에요. 아니면 아까 했던 식으로 여기 20개 11원짜리
그러면 220원하고 여기서 220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00원이 다 재고가 다 남았죠? 여기 1200원하고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1420원 이렇게 구해도 되고 3300원 빼기 1880원 이것도 똑같아야 돼요. 네, 3300원 빼기 1880원 두들겨 보니까 1420원 이 금액과 똑같이 나오죠? 자, 이게 금액이에요. 그러면 재고가 지금 10월 말 재고가 수량이 이게 120개란 말이죠. 이걸 120으로 나눠 보세요. 1420원을 나누기 120개 하면 단가가 12원 딱 나오는가 보세요. 나누기 120개 개수로 나누니까 11원 833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틀렸죠? 12원이 아니죠. 11원 83전인데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틀렸다. 2번. 답이 2번입니다. 12원이 안 나와요. 12원이 나오지 않죠. 1420원 곱하기 120개 하면 11원 83전 3 뭐 이렇게 나옵니다. 11.83333. 12원이 안 나오니까. 나머지 3, 4번은 맞는 거예요. 해보지 않아도 2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계산만 해보면 선입선출, 후입선출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고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문제가 한 2문제 밑에 있습니다. 요거 하면은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방법,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거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